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 이뤄냈죠. 반값 유가 성공했고 달러 약세도 만들어냈고 근데 이 저금리, 금리 하락만 못하고 있는데 자, 한 1시간 전쯤 속보가 나왔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저희 시간에도 늘 이야기를 했는데 SLR,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을 좀 완화해주자. 이 개편안을, 이 개선안을 연준이 발표를 했고 그걸 놓고 표결을 했는데 찬성 5명, 여러분, 반대 2명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이제 SLR, 레버리지 비율이 상당폭 완화가 된 겁니다. 이 효과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네. 찬성 쪽에 파월은 찬성을 던졌다. 맞습니다. 이것도 좀 의외였습니다. 네. 사실 이제 시장의 이제 유동성을 조금 더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거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레버리지 이제 기준을 완화했다라는 건 시중은행들이 이제 담보로 이제 잡는 이제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만큼 레버리지가 이제 확장돼서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이제 풀릴 수 네. 있다라는 이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어쨌든 파월 의장도 찬성을 했다는 게 이제 네. 조금 뭐 이례적인 맞습니다. 부분이에요. 그래서 파월 의장도 지금 아마 내적 갈등이 굉장히 좀 심각할 거다. 저희가 이제 계속 좀 짚어드리는 것처럼 금리를 계속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있고 오늘도 이제 상원에서는 또 이제 물가에 대한 얘기, PCE 지표가 이제 아마 내일 발표되죠. 5월 예. 이제 PCE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요거까지 또 지켜보고 여전히 이제 신중론을 이제 펼치긴 했습니다만 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금 4.2%대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모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2026년에 기준금리를 7번 인하한다라는 전망까지 나왔어요. 7번이면 뭐 25bp씩 인하한다라고 하면 1.75%를 이제 떨어뜨린다는 얘기거든요. 내년에요? 네. 예. 그러면 2027년까지 이제 목표 금리가 2%대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때 2번 정도 또 금리 인하가 지금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미국도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로 이제 접어든다. 유럽이 지금 막 7번, 8번 연속으로 이제 인하해가지고 금리를 떨어뜨렸던 것처럼 미국도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게 너무 좀 자명하다. 네.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은 또 뭐 추후에 또 나중에 내년 되면 이제 물러나게 되면은 5월이죠, 5월. 네, 네. 물러나게 되면 네.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 속도가 이제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명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이 할 거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제 원하는 바를 좀 잘 들어줄 만한 이제 파월 의장의 후임자를 이제 내정할 게 그렇습니다. 확실시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까지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이제 확실시 되는 부분. 뭐 요게 이제 글로벌 증시에는 상당한 그러게요. 이제 좀 안전판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간밤에 꼭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뭐 투자은행들 입장에서는 더 안정성이 그렇죠. 위험 가중치에서 좀 혜택을 보는 네. 국채를 더 많이 담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국채 수요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리 하락에 대한 부분들. 자, SLR 자기 자본 비율 3%대까지 풀어줬다라는 거 좀 어렵지만 국채 많이 사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외워두면 맞습니다. 되겠죠? 네. 네. 그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호 매니저. 네. 나쁜 뉴스는 아닙니다. 훈풍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의 일발은 오늘의 일발은 아무래도 이제 성장 섹터 중심으로 이제 수급이 예.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서 최근에 뭐 반도체 이제 소부장 쪽으로도 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고 네. 간밤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실적이 좀 호실적을 또 기록한 상태이다 보니까 일단 반도체 장비 기업을 오랜만에 좀 들고 와 예. 봤는데요. 반도체 장비이자 또 실제로 의료용 로봇을 수술용 로봇을 공급하고 있는 고영이라는 기업을 오랜만에 탑픽 종목으로 좀 들고 와 봤습니다. 예. 일단 뭐 고영 같은 경우는 3D 3차원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요. 뭐 주력 고객사가 뭐 테슬라라든지 지멘스 같은 글로벌 대기업에 지금 전 세계 3,400여 개의 고객사의 요청에 맞게 맞춤식 장비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첨단 제조 영역에서 고영의 검사 장비가 보통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온디바이스 AI, 사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지금 최근에 AI가 접목된 휴대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이제 온디바이스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주력은 이 3D 납도포 검사 장비인 SPI가 또 핵심이고요. 또 실제로 또 SP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인쇄 회로 기판에 납땜이 잘 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O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품 실장 검사 장비예요. 그래서 그거는 납땜 위에 부품이 제대로 얹혀져 있는지를 검사하는 장비다. 근데 이제 AOI와 또 SPI 부분에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지금 12년 동안 글로벌 1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3D 반도체 검사 장비 부분에서는
고용이 압도적인 1위, 독점적인 G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이거는 보통 첨단 장비에 보통 쓰이기 때문에 결국 뭐 테슬라나 기술력 있는 어떤 첨단 기업에 계속해서 꾸준한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 이 공급량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게 계속해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시장 자체가 계속 개화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고용의 어떤 매출 성장은 계속 기대가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3D 검사 장비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카이메로라는 뇌수술 로봇 관련해서 세계 최초로도 개발한 그거죠. 네. 기업이잖아요. 카이메로. 그래서 이미 우리 국내에서도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한 또 한 300여 건의 또 수술을 좀 진행했던 이력이 있고 이게 FDA 승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이미 지금 이제 카이메로가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5월부터 사실상 미국 그 현지 병원에 수출할 예정이라고 했고 차근차근 지금 미국 시장에 어떤 본격적인 진출을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이메로가 지금 뇌수술 로봇으로 디니언스 크레니얼이라고 이름이 지금 바뀌었고 명칭이 그래서 예. 결국에 지금 뇌수술 로봇 관련해서 미국 시장,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유럽 시장과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수술용 로봇 시장 자체가 지금 전 세계 시장 규모가 2021년도에는 2조 원이었는데 특히 2028년도에는 5조 원으로 좀 성장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뇌수술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진들도 좀 계속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고 약간의 어떤 손 떨림에도 치명적인 의료선고를 그럼요. 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뇌수술 같은 경우는 더욱더 좀 미세한 어떤 손떨림도 용납하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수술용 로봇으로 대부분은 대체될 수 있고 그리고 의사들은 그냥 그 수술실에 참관하는 역할을 하면서 좀 주의하는 역할 요 정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300여 건의 수술을 참관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북미 지역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좀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미 FDA 승인이 됐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실 이제 북미 지역의 어떤 매출이 찍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특히 3D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고용이라는 종목을 특별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고용이라는 종목도 보니까 일단 반도체에도 한 발, 네, 맞습니다. 네. AI 로봇 수술용 쪽에도 로봇, 네. 한 발이 돼 있고요. AI 의료 쪽에도 한 발, 양쪽에 좀 가 있습니다. 이 납땜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검사하는 검사하는 건 장비. 반도체로 가고 있고요. 맞습니다. 뇌수술의 이 카이메로라는 이 로봇의 세브란스 병원인가요? 네, 세브란스 네. 병원에서 이미 좀 이미? 수술을 지금 여러 차례 진행을 했었고 한 300여 번 정도의 수술을 참여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로봇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고용의 오늘 가격적으로 해볼까요? 네, 일단 뭐 가격 전략 같은 경우를 본다고 했을 때 고용 같은 경우는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네. 16,550원으로 지금 전일 종가를 마감됐었는데 저는 뭐 예. 충분히 최근에 어떤 이 박스피 라인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뭐 대체거래소에서도 1% 정도 올라가지고 있어서 전일 종가를 매수가로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550원을 잡아보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19,900원으로 2만 원 되기 바로 직전 가격대에 일단 1차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대는 14,1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고용으로 네. 향했고요. 속보를 하나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7월에 브릭스들이 뭉치는 브릭스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인데 자, 시진핑 주석이 7월 브릭스 정상회의에 불참을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두 분의 전문가도 아시겠고 시장이 좀 파다한데 시진핑이 5월 중순 이후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공식 석상에서 네. 일각에선 이 군부와 공안이 이제 반란을 했고 시진핑의 오른팔도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게 났는데 뭐 그것도 음모론이 제기가 나오고는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불참을 하니까 영민 매니저 이게 네. 이게 사실인 것도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이제 뭐 저희 영역은 아니기는 한데 네. 일단 체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중국은 워낙 또 이런 일들이 많아요. 과거에 이제 알리바바 이제 마인 회장도 몇 년간 그냥 아예 그냥 언론 노출이나 이런 게 사라져서 네. 이미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아주 짱짱한 모습으로 네. 또 컴백을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권력 암투가 진행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 네. 사실 브릭스 자체를 중국이 주도하는데 당연하죠.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안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브릭스 행사 자체에 의미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다만 뭐 지금 뭐 정권이 당장 이제 바뀐다 거기까지 이제 가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좀 내부의 권력 암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 좀 확실한 것 같아요. 특히 극도로 지금 이제 언론 노출을 이제 지금 꺼리고 있기 때문에 예. 시진핑 주석이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속해서 좀 음모론들이 제기가 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중국이 분명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번 이란도요. 이란 네. 사태도 사실은 이란이 어찌 보면 이제 중국을 믿고 중국이 이제 최우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하자마자 뭔가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적극적인 코멘트를 이제 기대를 했는데 단 한마디도 지금 언급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뭔가 좀 이상 기류가 이제 좀 감지가 좀 된다. 그래서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한중 관계 이제 회복이라든지 뭐 한한령 해제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또 카테고리 중에 하나였는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약간의 조금 변수가 이제 생긴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준호 매니저. 이게 이제 좋게도 볼 수 있고 네. 또 악재로도 볼 수 있는 게 좋게 보는 거는 이제 트럼프의 본의 아닌 승리, 뭐 이렇게 중국 압박이 통했다라도 볼 수 맞습니다. 있겠지만 방금 영미애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시진핑하고 해서 네. 한한령 해제 막 중국인 몰려오고 요거 기대를 좀 했거든요. 네. 아, 이 부분은 약간 불확실성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약간 이제 불확실성 해소하기보다 사실 이제 한중 간의 어떤 이제 문화 교류는 지금은 좀 이건 이어지고 괜찮다?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이제 브릭스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도 지금 이제 시진핑이 불참했던 이력이 있고요. 예. 그래서 2025년도에는 지금 약간은 뭐 우회적으로 브라질에게 뭐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와주고 아, 있는 예, 예. 상황이기도 한데 예. 지금 아무래도 친미 성향의 국가들에 대한 어떤 경고장을 낸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제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어떤 이제 브릭스 불참이 이미 뭐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니고 네. 이미 뭐 재작년에도 한번 불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없고 또 특히 한중 간의 어떤 이제 뭐 관계 개선과 이런 것들은 지금 네네.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죠. 실제로 지금 이제 중국 내에서도 지금 BTS 컴백 관련된 현수막들이 계속 지금 거리에 좀 걸려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실제로 국내 이제 K-팝 가수들이 중국 내에서 공연이 지금 서서히 지금 합동 공연이라든지 또 개인 공연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어떤 이제 기업들 특히 텐센트 자회사들이 국내 기업들을 잇따라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한한령 해제와 한중 간의 어떤 문화 교류의 어떤 시기는 앞당기가 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또 이제 중국의 문화사절단도 한국의 방안을 앞두고 있는데 일단 네. 브릭스의 지금 이제 시진핑의 어떤 불참이 결국 한중 간의 어떤 관계 개선과는 좀 무관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월에 있을 정상회의, 브릭스 정상회의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지금 보면 뭐 한중 문화 교류는 여전히 이제 진행 중이다라고 했고요.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 역시 이 이슈가 가장 많은 질의와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김희숙님 반도체 소부장 얘기를 해주셨고 완물 박사님 마이크론 실적에서 AI 반도체 수요도 확인됐지만 레거시도 디램도 좋더라고요.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요. 반도체 소부장의 대장 한미 반도체다. 김써니님 이야기를 해주셨고 호호님은 어제 반도체 손절한 사람은 울고 있을 겁니다. 가자. 자, 마이크론의 이제 분기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3분기 네. 실적 발표인데 영민 매니저 깜짝 실적 포워드 가인 선수도 좋아요. 근데 시간의 주가까지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네. 시간의 주가가 이게 왜 여기까지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실제 네. 이제 레거시가 지금 실적이 좋았던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반도체 사이클을 이제 P와 Q 요걸로 이제 따지잖아요. 근데 P는 3월 이후에 DDR4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급등했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제 돈 버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근데 맞아요. 이게 이제 업사이클이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Q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하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마이크론이라든지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HBM에 너무 이제 지금 맞아요. 집중적인 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 자체를 이제 늘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이 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오늘 굉장히 좋았는데 컨코라고 오히려 시간의 시장에서 한 3, 4% 올라가다가 쭉. 지금 거의 뭐 보합까지 이제 다시 이제 하락을 한 이유가 이제 3분기 이후에도 사실상 이제 이 레거시 업황에 대한 약간은 좀 보수적인 이제 전망을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지만 결국은 AI 반도체 시장을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지. 지금의 주인공은 레거시 반도체가 아니다. 아니 삼성전자 주가하고 SK 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 차별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이제 맞춰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오늘 이제 뭐 실적은 마이크론이 발표를 했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4% 넘게 이제 역설이죠. 급등을 하면서 네.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한 이유는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BOA에서 데이터 센터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전망을 좀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2025년 현재 한 2,650억 달러 정도 시장인데 이게 2030년에 무려 8,23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154달러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 베이스로 보면 3조 한 7천억 달러 네. 그 정도 이제 수준이에요. 근데 엔비디아가 시총이 6조 달러를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데이터 센터 시장이 그야말로 초호황이고 이게 그냥 단기간에 끝나는 이슈가 아니라 2030년까지 정말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도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마이크론 실적은 어차피 오늘 다 좋았잖아요. 매출액이라든지 순이익도 지금 뭐 네. 가이던스 대비 20%가 넘게 잘 나왔고 뭐 1.9달러 정도 나왔는데 다음 분기 이제 가이던스도 좋았죠. 제일 중요한 건 HBM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50%나 급성장을 했다는 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하고 AMD가 이 AI 가속기 시장의 1등, 2등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그 간극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도 이 HBM 하이엔드 HBM 시장에서 거의 엔비디아와 AMD급의 이제 간극이 간극이다. 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이 전분기 대비해서 50%나 매출이 급성장했다면 하이닉스가 이제 얼마나 크게 성장을 했냐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전망들이 제시가 되면서 이번 주나 돼서야 우리나라 주요 증권사들이 SK 하이닉스 주가를 목표가를 34만 원, 35만 원 올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4월 달에 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했을 때부터 올해 하이닉스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4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강력 매수 의견을 좀 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70%가 넘게 하이닉스가 급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인지하시면 소부장단의 종목들도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것인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판단할 수 있다. 어제 파미셀이라는 기업이 주가가 20%가 네, 넘게 네.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좀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좀 조성이 좀 됐기 때문에 소부장 종목들도 레거시 종목들보다는 HBM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제 시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 포트를 한번 짜 보면 네.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라인을 일단은 담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맞습니다. 시장에서 보면 역시 또 이스페타시스 같은 기판 쪽들 맞아요. 네, 가 있고 에이직은 우리 이재명 정부 쪽으로 가 있고 약간 나뉩니다. 범용 디램이 네. 좀 안 되네요. 컨콜에서 약간 신중론을 나온 것 같아요. HBM 맞습니다. 쪽으로 완전히 좀 올인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요? 당분간은 네. 이제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가 또 신고가 경신했던 게 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지금 그겁니다. 매출의 거의 한 70% 네. 이상을 차지를 하는 거고 결국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모든 빅테크 기업들과 국내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지원과 좀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국내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 관련된 건설 투자 얘기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매출의 거의 73%, 75% 가깝게 차지하는 게 데이터 센터 AI 향 데이터 매출이다 센터. 보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데이터 센터 향 특히 HBM 관련된 종목들이 당분간도 같이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간에 의해서 지금 살짝 보합권이고 네.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다시 한번 시총 1등을 탈환했다라는 것 이유도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결국 이제 매출이 앞으로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지금 적용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결국에는 지금 데이터 센터 향 특히 이제 HBM 관련된 수혜 기업들이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그 안에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SK 하이닉스 향 관련된 HBM 기업들이 그래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뭐 SK 하이닉스의 지금 기업 가치를 거의 200조가 가까이 지금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관련된 기업들, 뭐 특히 뭐 한미반도체 네. 그리고 국내에서 뭐 이오테크닉스 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결국 HBM 쪽이 당분간은 그래도 HBM 또 소부장의 어떤 상승을 네. 견인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최창현 님이요. 오늘 반도체 어제 선반영 개념으로 올라서 오전 단기 고점일까요? 또 김써니 님은 마이크론 회장 늘 긍정적인 말 안 해줍니다. 늘 그랬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요거는 개장 때 또 IT의 신 이영수 대표와 함께 오늘 마이크론 그리고 K반도체 영향 또 시시각각 펼쳐지는 시세까지 해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고 이런 와중에요. 영민 매니저 네. 적토마 7이요. 여기요 하시면서 마음 AI 전환사채 악재인가요? 이거 좀 봐달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마음 AI요? 요거 사실 저만 알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네네. 어제 마음 AI가 30억 정도 삼자 배정 유상증자 30억? 공시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80억 정도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마음 AI는 이게 이제 그 넥스트레이드가 안 되거든요. 네네, 이게 그러네요, 프리마켓, 지금. 애프터마켓이 안 되는데 어제 시간의 시장을 보니까 오히려 주가가 2% 빠졌더라고요. 이게 딱 제가 보면 이제 기시감이 LS 마린 솔루션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LS 마린 솔루션이 최근에 대규모 유증하고 유증했죠.
그날 유증이니까 악재다 이러면서 주가가 10%가 넘게 급락했었다가 예. 그 이후에 주가가 지금 100% 넘게 폭등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도 여러분들께 LS 마린 솔루션 요거는 대규모 유증은 결정적인 호재다. 엄청난 이제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리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 LS 전선도 유증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상증자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장중에 14% 폭락해가지고 17,000원까지 빠졌다가 이게 최근에 36,000원까지 급등을 했으니까 100%가 넘게 급등한 예. 거죠. 마음 AI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전환사채 발행을 하는 게 추후에는 나중에 이게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제 오버행에 대한 이슈가 이제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발행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80억 전환사채 발행을 하는데 전환 가격이 25,100원이에요. 네. 어제 가격이 25,000원이니까 하나도 할인 발행을 안 하고 현재가로 이제 발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시가 발행을 했고 표면 이자율이 0%예요. 그러니까 자본 조달을 80억을 전환사채를 통해서 하는데 이자를 한 푼도 안 내고 만기까지 이제 자본을 조달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럼 사실상 나중에 전환사채권자들이 이걸 주식으로 바꿔서 이제 엑시트를 하려면 전환 가격이 25,000원이니까 주가가 25,000원이면 그냥 전환권을 행사하면 본전이에요. 네. 그럼 80억을 이제 이 본전을 하려고 투자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 현재 가격에서 아무리 못해도 이제 40~50% 이상은 이제 주가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제 추후에 내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의 대부분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참여를 한 거거든요. 네. 삼자 배정 유증도 뭐 마찬가지예요. 삼자 배정 유증도 전환 우선주로 이제 발행이 됐는데 한 30억 원 정도로 발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발행이 좀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마음 AI는 최근에 이 정도로 이제 AI 기업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뜨겁고 110억 정도를 그냥 뭐 이자 한 푼도 안 내고 네. 자본 조달에 이제 성공을 한 거기 때문에 향후에 국가 주도의 이제 전 국민 무료 AI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할 때 또 뭔가 마음 AI가 좀 나설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어저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마음 AI를 방문했어요. 어제요? 어제 네. 마음 AI를 방문했거든요. 대표 이제 우리나라의 피지컬 AI 기업이다 이러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제 마음 AI를 이제 방문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은 향후에 이제 마음 AI가 국가대표 이제 AI 기업으로도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본사가 경기도 성남에 있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출신이잖아요. 네. 물론 뭐 이런 걸 따지면 안 알겠습니다. 됩니다만 네. 어쨌든 좀 공교롭게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하필 이 시점에 네. 무려 이제 110억 원이나 자본 조달에 이제 성공을 했다라는 거, 그걸 이제 주목하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적토마 세븐님 질문이셨고 이은미님이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이제 좀 쉬나요? 이제 좀 세론인가요? 매도해야 될까요? 준호 매니저 어제 이 강도가 좀 셌어요. 뭐 이 맞습니다. 정도까지 서클 빠졌다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특히 3대장 위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최근에 스펙은 서클이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서 어제요? 네. 수급이 이제 코인 쪽으로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이틀 연속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워낙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서클이 상장하고 20일 만에 거의 750%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예. 당연히 뭐 숨고르기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당연하죠. 수순이다라고 예, 좀 보고 있고요. 뭐 사실 국내에서는 카카오페이와 그리고 삼성 SDS, 저는 LG CNS가 대표적인 이제 스테이블 코인 수혜 섹터다라 보고 있고 뭐 최근에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출원을 하면서 실제로 지금 이제 카카오페이가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막 장중에 20% 이상 치솟기도 하고요. 결국 이제 국내 카카오페이와 우리 국내 대표 기업들은 사실 워낙 스테이블 코인 입법화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살아 있지만 사실 그 기업들은 AI 3대 강국으로 인한 결국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에 있어서도 가장 큰 수혜 기업들로 이제 부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제 범정부 AI 관련된 우선협상 대상자로 삼성 SS가 지목이 됐고 네. LG CNS 같은 경우도 국내 최초로 데이터 센터를 투자와 LG의 데이터 센터 관련된 확장에 가장 큰 수혜주고 카카오 그룹도 마찬가지로 다음 달에 발표되는 AI 국가대표에 포함되면서 카카오톡이 지금 그 모든 국민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카카오가 포함이 안 될 수가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결국에 지금 이제 범정부 STO 사업, 뭐 다양한 어떤 이제 AI 관련된 플랫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 그 3대 기업들은 가장 핵심 기업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우리가 너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수혜주로만 보기보다 전반적인 이제 우리가 AI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기업으로서 이제 정부와 같이 발맞춰서 같이 그 AI 산업을 이끌어갈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서클 하락으로 같이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어제도 이제 LG CNS와
SK하이닉스와 삼성 SDS도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카페도 다 윗꼬리가 엄청 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오히려 저는 이 조정을 잘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큰 매수 기회가 좀 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LG 시네스는 내일까지 이제는 그 단일가 거래고 그리고 이제 삼성 SDS도 조정이 나와준다고 했을 땐 저는 지금부터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진입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입법화 하고 나서도 결국에는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기대감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게 뭐 중국도 미국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제 법제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기대감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데이터 센터 관련된 확장. 그러니까 결국 이 3대 기업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오히려 지금 조정이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법안이 네. 좀 확정이 안 됐기 맞아요. 때문에 세론을 네, 지금 세론 얘기하기엔 좀 빠르다. 이르다. 예, 네. 정확히 법안을 한번 좀 체크해보자. 그런 이야기도 늘 해주고 계시고 오늘은 저희 유튜브 쪽에서 질문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폴링지니님이 방금 저도 궁금했는데 감사해요. 제 마음입니다 해주셨고 저희가 지금 이슈를 준비한 거를 또 어떻게 아시고 태정태세 김정태님이 나토 5% 반응 오나요? K방산 수주 오나요? 요건데 자, 저희가 이걸 좀 논란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간밤에 나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민이 이제 완전히 네. 나토를 장악했고요. 나토 회의 맞습니다. 모습을 보면 트럼프 원톱입니다. 그냥 트럼프 앞에서 다 싹쓸이라고. 그렇죠. 팩트를 전해드리면 이제 앞으로 유럽 국가들 2035년까지 GDP 대비 방위비를 5%까지 늘려야 된다. 이건데 지금 왜 저희가 이게 논란과 이슈로 가냐면 일단 얼핏 보면 네. K방산 수주가 늘어나는 태정태세 김정태님인데 네. 이게 이제 반대편에서는 이거 유럽 방산 기업들, 야 그렇죠. 이거 잠자고 있던 얘네들 깨우는 거 아니냐? 또 미국이 우리한테 압박하면 우리는 캐시로 줘야 되잖아요. 네. 방위비로. K 방산만 또 낙동강 오리알 이 두 가지 의견이 네. 좀 있습니다. 먼저 영민 매니저부터 갈까요? 아니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참석 안 한다 그랬는데 네. 갔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요번에 이제 갔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뭐 물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교차해 있었지만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예언했던 것처럼 광주로 가셨어요. 네. 그 어쨌든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제 지금 GDP 5% 규모로 이제 방위비 분담한다라는 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일성으로 요구했던 걸 나토에 이제 주로 이제 유럽 국가들이죠 굴복을 했습니다.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이제 승리를 했다. 다만 이제 요 이슈는요 이미 작년부터 우리가 이미 다 이제 익히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오히려 이제 그 부분도 방산주들한테는 저는 거의 대부분 다 이미 다 선반이 좀 되지 않았나. 실제로 유럽이 이제 GDP의 이제 5% 정도 규모로 이제 방위비를 증강을 하면서 유럽의 방산 기업들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상 이제 EU의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라인메탈을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의 이제 시총이 이제 불어났던 것도 방산주들의 역할이 굉장히 좀 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 이제 K 방산 기업들이 사실 이제 주로 서유럽 국가들보다는 동유럽 국가들 쪽으로 이제 특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좀 발발을 하면서 폴란드를 중심으로 이제 동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방산 품목들을 수출을 좀 했고 그리고 이제 동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동남아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수출이 계속 좀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GDP 5%가 이제 방위비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당장 유럽 기업들이 그럼 유럽 내에 이제 필요한 이제 방산 무기수요. 물품들을 네. 다 이제 뭐 다 보충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이제 강점이 조선과 마찬가지로 납기를 딱딱 맞춰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가성비 높은 제품들을 원하는 대로 딱딱 맞춰서 이제 만들어주는 게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분명히 조금 다르다라는 거 세그멘테이션을 조금 해보면 분명히 이제 유럽의 주요 방산 기업들이 수출하는 주요 국가들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수출하는 국가들이 분명히 조금 이제 세분화되어 있고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영역이. GDP가 네. 오히려 늘어난다라는 건 오히려 유럽의 방산 기업들이 충당하지 못하는 서유럽 국가들 일부도 우리가 이제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이제 증강에 대한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요구하고 나설 거거든요. 당장 우리나라도 이제 방위비 지출을 그렇죠. 늘려야 되는 이제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K 방산 기업들은 이런 흐름 자체가 훨씬 더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거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 한화 시스템 3%, 넥스원도 2%대.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영민이 좀 픽이 있다면 픽까지 한번 가보고 그냥 질문해 갈게요. 방산주는 그냥 포트폴리오로 네. LIG 넥스원,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여기에 최근에 3대장 다. 풍산까지 풍산 4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0만 원씩 매수한다 그러면 한 종목에 그냥 이렇게 몰빵하시는 것보다는
때는 요 네 종목 정도, 한 서너 종목 정도를 분산해서 나만의 이제 K 방산 펀드를 만든다. 하나를. 이런 생각으로 조정이 좀 들어왔잖아요. 에라진 엑스원도 한 이틀간 한 20% 정도 조정이 네. 들어왔고, 풍산도 고점 대비 20% 넘게 조정이 좀 들어왔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조금 쉬고 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지금 잘 이제 견조하게 좀 잘 버티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을 때가 또 매수 기회가 좀 될 수 있으니까요. 방산 기업들은 한 서너 종목 정도 이제 탑픽을 좀 정해놓고 그 종목들을 이제 나만의 포트폴리오로 운영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의 네. K방산 뷰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민 매니저 이제 세그먼트 분야가 달라서 네. K방산 또 K방산의 길이 있다 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또 이제 안티 K방산 쪽에서는 이제 큰일 났다. 네. 이제 라인 메탈부터 해서 유럽 방산 기업 깨어나면은 네. K방산 호시절은 갔다. 이런 의견은 어떻게 또 받아들여요? 오히려 지금 이제 GDP 5%까지 증액을 하고 또 실제로 지금 이제 자주국방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면은 네. 결국 이제 유럽 내에 있는 이제 국방 기업들도 결국 살아날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초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가성비를 앞세운 우리 K 방산에 대한 어떤 수출 물량도 저는 같이 좀 증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같이? 있습니다. 뭐 네. 이미 지금 폴란드의 2차 수주, 흑표 전차 수주를 앞둔 시점에서 현대로템의 주가가 최근에 크게 시세가 분출됐던 것도 네. 최근에 중동뿐만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 지역 쪽에도 지금 이제 K 방산의 수주가 지금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 예. 나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사실 뭐 중동이나 유럽이나 지금 잇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발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K 방산에 대한 우수성과 수주 물량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다른 어떤 우리가 스탠스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토에서 지금 방위비 증액 소식과도 함께 오히려 지금 국내 K 방산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시간에서. 네. 그래서 결국 이제 K 방산은 우리가 다른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고 또 특히나 지금 이제 폴란드 2차 수주와 함께 유럽 쪽에서의 어떤 추가 수주도 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중동 쪽의 수주도 기대가 된다. 그래서 결국 K 방산의 어떤 수주는 올해는 계속해서 늘어날 일만 남았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K 방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봐야 되는데 특히 그 안에서 우주 쪽, 특히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 관련된 방위산업 기업들을 더욱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어제 이제 스트롱 코리아가 열렸어요. 그래서 첨단 산업 관련된 향후의 어떤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데 네.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핵심은 결국 우주 항공의 어떤 미래를 열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공표를 한 상태이다 보니까 저궤도 위성통신, 특히 AI 인프라는 결국 이제 예전처럼 랜을 매립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제 우주 인터넷 시대가 더욱더 속도가 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 이젠 K 방산 안에서도 우리가 이젠 그 방위산업, 또 인공위성 그리고 저기도 위성 통신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제 i3 시스템이라는 기업 제가 이제 네. 그 저궤도 위성 관련된 센서를 공급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방산 기업들이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거의 2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 기업이 결국 지금 그 트럼프 집권 시기 안에 골든돔 관련해서 지금 이제 설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골든돔 시험에 있어서 i3 시스템 센서가 공급됐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네. 어제 큰 시세가 이제 분출됐습니다. 그래서 골든돔뿐만 아니라 이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i3 시스템, 뭐 하나 시스템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그 방산 기업들이 올라갔던 이유가 사실 지금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게 아니라 네. K 방산에 대한 어떤 수주 기대감과 최근에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던 건데 오히려 지금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이 되면서 좀 차익 매물이 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조정이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하나 시스템, 에라이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또 인공위성, 위성 통신 기업들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위성락 실장도 뭐 나토를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위성락 실장도 한국과 나토 간의 방산 협의체를 신설키로 했다. 엄청난 시장에 우리 K방산을 놓치지 않겠다. 또 이런 발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 매니저의 i3 시스템, 네. i3 시스템, 정회선 그거죠. 맞습니다. 저기 정회선과 센서. 네. 통신 맞아요. 네, 두 가지 쪽 리뷰까지도 함께 봤고요. 자, 에너지를 한번 영민 매니저 리뷰를 가면서 에너지를 네. 볼게요. 이제 이 GNC 에너지를 리뷰를 좀 하고 어제 호남을 방문하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어제 풍력 태양광을 기대를 하려고 하다가 그렇죠. 그 얘기를 안 나왔거든요. 그거까지도 같이 제가 이제 가죠, GNC랑 광주 가실 거라는 네. 것까지는 이제 예언을 했는데 네. 사실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저도 그다음에 기대했거든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네. 투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어저께 이제 약간 이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맞아요. 민생 행보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그것도 긍정적이라고 봐요. 어쨌든 뭐 풍력, 태양광 언급을 안 했지만 안 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또 광주의 민심을 돌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줬기 네.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태양광과 이제 대규모 풍력 단지 그리고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결정적으로 살아있다. 10조 원 정도 규모의 국가 기반의 AI 데이터 센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투자 모멘텀은 여전히 좀 살아있다. 특히 오늘 제가 아까 이제 BOA에서 네. 이제 2030년에 8천억 달러 규모 이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시장이 이제 커진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되거든요. 네. 1순위로 일단 GNC 에너지.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가 적층 고다층 요즘 좋아요. 기판 요거 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잖아요. 이수페타시스 다음으로 대덕전자도 이제 MLB 요 적층 고다층 기판 시장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 수혜주. 거기에다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LS 일렉트릭이라든지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뭐 이 네. 시간에 효성중공업 말씀드렸는데 효성중공업은 지금 벌써 한 달 만에 55%가 넘게 수익이 네. 나고 있잖아요. 그런 전력 인프라 종목들도 범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수혜주로 계속 좀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LS 일렉트릭은 최근에 엔비디아가 그 액침 냉각 이제 도입을 이제 빠르게 좀 하고 있는데 그 액침 냉각 도입 기업 쪽으로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이제 차폐기라든지 차단기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공급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GNC 에전시는 데이터 센터 이제 비상 발전 설비를 공급하는 비상 기업이다. 발전. 뭐 그렇게 보면 데이터 센터와 이제 관련된 수혜주로 가장 먼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제 기업이니까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제가 이제 2월 달에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주가가 뭐 3배 이상 올랐는데 네. 저는 더 간다. 계속 이제 목표가를 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4만 원, 5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눌림목 조정이 이렇게 들어오는 21선 눌림목이 들어오는 구간이면은 매수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GNC 에너지까지 받고 오늘 뭐 엔비디아 시총 1위 탈환 그 핵심은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앞으로 시총이 엔비디아 시총이 7천억 달러요? 네. 7조, 6조 달러, 6조 달러. 네. 그럼 이게 7천조인데 한국 증시를 6개를 맞습니다. 살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네. 부피가 된다고 합니다. 태양광 풍력도 실망하지 마라. 어제 얘기가 안 나온 거지. 네. 살아있다 호남에 대해서. 네, 이런 부분까지 보고요. 일발 갈까요? 네, 뭐 오늘은 준호 매니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반도체 장비 종목들 결국 이제 포커스는 이거예요. 아니, SK 하이닉스 좋은 건 이제 대부분 다 알겠다. 네. 근데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가야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제 좀 시장이 좀 풀리는구나, 반도체 업종이 좀 살아나는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 오늘 프리마켓에서 보니까 뭐 한미 반도체, HPSP, 뭐 이오테크닉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다 움직이거든요. 네. 그 종목들 중에서 제가 또 AI 반도체 시장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을 오늘 일발 종목으로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용 레이저 이제 어닐링 장비, 드릴 장비, 뭐 레이저 장비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오테크닉스가 그냥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업이에요. 이제 디램 미세화 공정에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전공정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도입이 작년부터 이제 시작이 좀 됐다. 그래서 작년에 매출액이 이제 한 2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요 레이저 어닐링 쪽이 한 600억 원 정도 이상으로 거의 3배 이상 성장을 좀 할 걸로 이제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이에요. 디램뿐만 아니라 낸드 쪽에도 지금 레이저 어닐링이 최근에 이제 좀 도입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좀 됐기 때문에 네. 매출 성장세는 아마 예상보다 훨씬 더 좀 가팔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저 마커, 레이저 커팅 네. 원래는 이오테크닉스가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칩에 뭐 삼성 일렉트릭 뭐 이렇게 새기는 레이저 마커. 마커 만드는 네. 회사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레이저 커팅 사실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이 절단기가 아니라 레이저를 가지고 이제 네. 반도체 칩을 이제 절삭을 시켜야 되기 좋습니다. 때문에 그 레이저 커팅 장비에 있어서도 이오테크닉스가 뭐 절대 강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이오테크닉스를 제가 이제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 대장주로 이제 한번 보셔야 된다. TSMC의 이제 신규 장비들을 이제 주로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거든요. 후공정에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에 들어가는 신규 장비, 레이저 그루빙이라든지 디본더, UV 드릴러 이런 것들을 TSMC 쪽으로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도 이제는 엔비디아 향
AI 반도체 이제 수혜주, 특히 후공정 장비까지도 이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좋다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도 주가는 조금 부진했어요. 예. 근데 최근에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조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한미반도체하고 이오테크닉스다. 이 종목들이 아무래도 엔비디아 향 기업이기도 하고 매출 전망치도 조금 빠르게 컨센이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특히 2분기 때 매출액이 한 900억 정도에 영업이익이 한 160억,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천억에 760억 정도, 그 정도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제 이오테크닉스는 20만 원 이상까지는 주가가 좀 올라가야 그래도 예. 좀 적정 가치 수준으로 좀 회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다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찍으면서 소부장 종목들이 다 프리마켓에서 조금 떠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 때는 저는 이제 조선 방산 원전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종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하는 필수 업종이 좀 될 거다라고 보거든요.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제 센티도 분명히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의 포트에도 꼭 좀 반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좀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프리마켓에서 한 4% 정도 좀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뭐 비겁하지만 분할 매수. 17만 예. 원을 전후로 17만 원에서 17만 3천 원, 만약에 17만 원 아래도 또 조정이 좀 들어온다면 더 좋고요. 그래서 17만 원 정도를 매수 밴드로 딱 설정을 좀 해놓으시고 장중 눌림목 구간에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를 조금 올릴게요. 예. 21만 원 정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조금 올라간 걸 반영해가지고 1차 목표가는 21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미 매니저 일발 정보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레이저의 대명사고 전공정의 대명사인데 후공정의 지금 어드밴스 패키징에서도 맞습니다. 네. 이제 레이저 쪽에 오면서 엔비디아, TSMC 쪽과도 행보를 넓히고 있는 점 포인트를 잡아주시고요. 앞서 준호 매니저의 고용은 반도체이면서 로봇. 맞습니다. 수술용 로봇. 수술용 로봇. 카이메로 뇌 수술용 로봇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